법치주의에 예외는 없고 또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의 이슈였던 대장동 문제, 대장동의 진실, 대선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대장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발의됐는데요.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네네. 지난 25일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 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주가 조작, 부정 축제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예, 네, 본부장 특검법이라고 일명 불리우는데요. 자, 이 대선 기간 동안 이 모든 이슈들이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났으면은 다들 그냥 이게 접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하시는 그런 또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그 윤석열 당선자 본인과 부인 또 장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인데 법안 발의 배경과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대장동 사건은 그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마치 뭐 대장동을 설계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몰고 갔지만 속속들이 확인되는 어떤 녹취록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대장동의 비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특혜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의 50억 클럽이 확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의 발언에 의하면 김만배 씨가 가진 카드 한 장이면 죽는다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네. 이게 좀 뒤바뀐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뭐 몸통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결과적으로 점점 국민의힘 쪽 혹은 윤석열 후보 측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고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꼭 처벌을 받아야 되는 네네.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는 사건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대장동 특검이 논의가 됐고요. 네. 제가 대표 발의했던 법은 기존 법에 빠져있던 부인과 장모, 그러니까 흔히 본부장 비리라고 불렸던 네. 이 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특검을 시작해야 된다. 네.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본부장 비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컸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하지 않아서 왜 수사를 하지 않냐라고 계속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을 받거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 신분이 되고 앞으로 이제 취임까지 하게 되면 검찰은 더더욱 눈치 보면서 수사를 못할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혹을 깔끔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특검법 발의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특검법이 발의까지 됐는데 어떻습니까? 김용민 의원 지금 이렇게 발의까지 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는 이 시점에 이것이 뭐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그 협상 혹은 안 될 경우에는 뭐 강행 처리까지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각 여야 각 후보가 이미 대선 전에 약속을 했던 사안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면 좀 신속하게 네. 아니면 빨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출범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이자 막가파 행태다. 김태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질적인 수사보다는 새 정부의 발목 잡기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꼼수다. 정우택 의원의 말입니다. 자,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네. 그런데 누구의 가족이라서 수사를 받지 않는다. 누구의 가족이기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딱 이 케이스입니다. 네네. 가장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지, 그것을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건 수사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특검이 발의가 안 될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인데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네. 대선 레이스를 바라보면서 뭐 토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을 바라보면서 야, 저러다가서는 누가 대통령 한 사람 되면은 다른 한 사람은 감옥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 과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특검법을 통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대선을 돌아보게 되면은 여야 후보들 모두 대장동 이 관련 특검 도입에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같은 입장인데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대장동 특검법의 범위 어디까지로 특정 지워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장동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김만배 씨와 그 일당들에 대해서 편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네. 것과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아버지 집, 그러니까 윤 당선자의 아버지 집을 판 것이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가지 기둥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 검찰이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네. 이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특검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뭐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문제들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영 개발을 민간 개발로 그 일부 전환하면서 네.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두어야 되느냐와 관련된 게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네네. 그 부분도 이제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돼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네네. 특검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 쪽에서는 상설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 뭔가요? 네, 일단 입장 정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안을 내긴 했지만 상설특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개별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이거든요. 개별특검법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상설특검만 주장한다라고 볼 것은 아니라 개별특검과 상설특검 다 같이 네네. 검토하고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의 차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상설특검은 지금 현재 법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특검을 출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단점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예전에 공수처 출범시켰을 때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출범을 상당 기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상설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개별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토해 보겠다, 뭐 이렇게 답은 했더라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 자체가 특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민주당만 마음을 먹으면은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현재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관련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자, 그렇다 그러면 뭐 결국에는 단독 강행 처리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뭐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득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특검법을 마냥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저쪽은 시간 끌기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나중에 윤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는 특검을 윤 당선자가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군으로 윤 당선자가 임명을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시간을 끌어서 그 윤 당선자가 임명하는 이 구조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 네. 끌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 이게 사실 윤 당선자에 대한 수사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은 적어도 네. 그거보단 중립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음.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 특검이 네. 임명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아. 특검을 출발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일 수는 있겠네요. 부담일 수 있죠. 정치적인 부담일 수 있는데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이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수사 대상이 이재명 후보와 윤 당선자 그리고 그 가족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운데에서 적어도 그래도 더 가장 중립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특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쪽에서는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느냐라고서는 또 판단할 건지는 또 모르겠고요. 그렇게 주장은 하겠지만 적어도 윤 음. 당선자가 나중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본인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특검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정하죠. 그것보다는 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참 네 맞습니다. 애매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자, 네. 최근에 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재수사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벌써 윤석열 정부 코드 맞추기냐 이런 말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자,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 이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눈치 보고 있던 정치 검찰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로 겨누고 있는 것은 이제 청와대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쪽에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계속 건드려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윤석열 당선자보다도 지지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지지율이. 예. 이런 불리한 정치 구조와 지형을 좀 전화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좀 바꾸기 위해서 프레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네네. 이런 수사들을 좀 강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라는 게 결국에는 관련된 그 산하기관장들을 물러나게 했다라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김호수 검찰총장한테 물러나라고 했던 권성동 의원부터 당장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네네. 형평에 맞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네. 3년 전, 4년 전 사건을 갑자기 수사를 한다. 그것도 캐비넷에서 갑자기 꺼내서 수사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라도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검찰은 원래의 모습이 기소하는 기간, 공소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게 뭐 같은 맥락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라는 의혹이 또 일파만파 번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고
뭐 오늘 들어보니까 뭐 경찰에 누가 그 고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네, 저도 이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네네. 역시 그 수사를 하기 위한 밑작업들이 지금 계속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고소고발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정치권의 문제 제기나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를 통해서 마치 이제 진짜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풍문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수사로 넘어가고 아니면 특정 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로 전환시키거나 이런 네네.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도덕적 흠집내기와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더 지지율이 낮은 것을 어떻게든 넘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요.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정권 말에 나오게 되면서 일견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빗대기도 하고요. 네. 임기 말 대통령의 이미지에 어떤 부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숨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패턴이고, 네, 그리고 수사가 지금 이미 시작되면서, 네네.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윤 당선자와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들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뭐 검찰 독재로 흘러가기 위한 밑그림이면서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보복 수사의 일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